내일은 제가 법령 부분을 드릴 테니까요. 법령. 우체국에서 나온 걸로.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은 법령이 이렇게 법률하고 명령하고 규칙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개를 딱 구분해가지고 같이 딱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건 제가 A4 사이즈로 뽑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재하고 우체국 자료하고 좀 다른 게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없는데요. 편집이 좀 달라요. 편집이 좀 다르니까. 근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단 우체국에서 나온 법령 자료를 갖고 한번 정리를, 아니면 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뽑아 드리든가, 어차피 오늘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자, 남는 시간에는 뭘 할지는 뭐 할 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분들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괴로울 건 없고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시간까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216쪽에 보면 연금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여러분들 이제 연금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뭐 지급되는 돈, 이게 뭐 연금인데, 우체국에서도 이제 연금보험은 어떻게 된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보장성 보험보다는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떻게 된다?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교재하고 이제 한번 보시면 뭐 우체국 연금보험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제 우리 뭐 교재는 무배당은 없는데 당연히 무배당이고요.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연금보험 역시 뭐 같은 거.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지금 어떻게 된다? 일단 우리 교재, 그러니까 우체국 자료에는 두 개가 있고, 저축성 보험도 어떻게 된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요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금 같은 경우는 뭐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보다는 차라리 어디서 뭐 좀 기출이 덜 된 저축성 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출제될 확률은 좀 높겠죠. 자, 갑시다. 우체국 연금보험 무배당입니다. 무배당이 뭔지는 아실 거고, 자,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고수익, 당연히 고수익 보장해줘야 해야지 가입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나오죠. 실세 금리를 반영한 신공시 이율로 적립된다. 이게 이율이 뭔가? 이자율인데, 여러분들이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율, 이자율로 가지고 여러분들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이거죠. 시중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자, 밑줄 쳐봐. 최저 몇 퍼센트? 2.0%. 그러니까 아무리 이자를 안 줘도 얼마는 주겠다? 2% 이자는 얹어주겠다. 근데 이것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저 공시율이 2.5, 뭐 3 이렇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나마 금리 좋을 때. 그러니까 그때 연금보험 가입한 가입자들은 땡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최저금리도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10년 초과부터는 얼마? 1.5%만 보장해주겠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뭘 잘 세우셔야 된다? 이게 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전략을. 이게 무작정 오래 가입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 오래 가입할수록 뒤에 부과되는 게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오래 가입하고 오랫동안 묶어두도록 놔두는 게 보험회사 측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건 뭐 우리가 우리 상품 가입할 때는 신경 써야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은 뭐 오랫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오래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뭐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여유자금 운용,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으로 적합.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 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후에도 뭐가 가능하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괜찮네. 연금 개시됐으면 연금을 계속 받을래? 아니면 계약 해지하고 네가 낸 돈 찾아갈래? 급하면 연금이란 거는 여러분들 목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돈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가져가는 게 연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필요하게 되면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한다고요? 이거 계약 해지가 가능하네. 좋죠? 유동성을 확보한 상품입니다. 유동성. 다음에 나오잖아. 세제 혜택.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밑줄 쳐봐. 이자 소득 비과세, 금융 소득 종합과세 제외. 자, 뭐를 안 낸다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금융 소득이 연 얼마 이상 되는 경우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금융 소득 종합과세죠. 여기에도 뭐합니까? 제외된다. 되겠죠? 일단은 세금은 안 낼수록 좋은 거니까. 다음 45세 최고 빨리 연금을 개시하면 얼마부터 개시할 수 있다? 4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빨리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아야 되죠. 하지만 단기간에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많이 받을 수 있죠. 이거 전략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오래 세울 거, 나는 오래 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개시해서 죽을 때까지 받으시면 되고, 나는 왠지 빨리 죽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연금도 이거 수싸움입니다. 수싸움. 되겠죠? 자, 가입 조건 세 가지가 있네. 종신, 상속, 확정기간 연금. 자, 연금은 개시 나이 보세요. 개시 나이. 45세에서 몇 살까지 개시할 수 있다? 80세. 근데 80세에 연금 개시한 사람은 없겠죠? 왜? 얘들아, 80세에 돈 받아서 뭐 할래? 그래요, 안 그래요? 80세에 연금 개시해가지고 뭐 할래요? 뭐 자식들 그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뭐 손주들 뭐 옷 사줄 겁니까? 이거 의미 없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 몇 살까지만 개시하면 돼요. 80세까지만 개시를 하면 돼요. 자, 가입 보세요. 가입. 0세부터 가입이 되고요. 다음에 A-5세가 뭐겠습니까? A-5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살 한번 넣어보세요. A에. 그러면 빼면 얼마 돼요? 65세가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납입 기간이 봐봐요. 최소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5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80세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넣으면 85세가 되죠. 이 사람은 연금 개시 나이 제한을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최소 얼마에 가입을 해야지? 75세에 가입을 해야지만 5년 연금 넣고 나머지 80세 되면 개시해가지고 우째거나 저째거나 받아갈 수 있겠죠. 5를 왜 빼는지 아시겠죠? 납입기간이 최소가 5년이기 때문에 5를 빼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60 넘어서 연금 넣습니까? 최소한 연금은 60 전에 넣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개시를 시켜야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우체국만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연금보험 넣으라 할 거예요, 강제로. 할당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공무원 연금이잖아요. 죽입니다. 정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부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고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 공무원 연금은요, 일반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보다 훨씬 연금 수령액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짧고 굵게 월급 받을래? 가늘고 길게 월급 받을래? 이 계산해보면요,
나중에 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해보면요, 절대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충분한 메리트는, 진짜 충분한 메리트는, 충분한.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우체국은 좀 이렇게 근무 여건이 훨씬 낫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이제 은행 그런 성격도 좀 있고요. 보험사 성격도 좀 있고. 공무원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답답하잖아, 사실. 그런 것도 없고요. 좋죠? 자, 갑시다.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납입주기는 한 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매달, 매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시납 해버리고 기다리면 되죠.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 없고요. 대부분 뭘 쓴다? 월납으로 가죠. 자, 납입 한도 한번 보실래요? 20세 미만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 4천만원까지 일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세 미만짜리가 4천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4천만원이 왜 되나 그러면, 이게 부모한테 증여받았을 때 세금 안 내는 게 4천원이거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4천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넣어주란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 넣어놓으면 든든합니다. 왜? 이때 넣어놓고 이제 45세부터 뭐 하면 되니까 연금 개시하면 되죠. 그럼 아무리 못 살아도 몇 년 살겠습니까? 80까지 35년은 받아 먹겠죠.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다음, 월납은 뭐 5년 납, 7년 납. 당연히 5년 납, 7년 납 하면 뭐 좀 많겠죠. 다음 10년, 15년, 20년 하면 뭐 20만원. 금액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근데 재밌는 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올라가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보험이든지 언제 들어라.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드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 좀 준비하십시오. 아마 들어가면 강제로 다 가입시킬 겁니다. 다음에 주에 잠깐 보시면 뭐 100만원은 100만원 단위, 월납은 5만원은 5만원 단위인데, 자 나오잖아. 최초 계약 가입 나이에 해당하는 납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나이 들면 나이 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뭐합니까? 더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되겠죠? 자, 보장 내용 재밌습니다. 자, 제1보험기간이 있고 제2보험기간이 있는데, 제1보험기간은 장애급부금이라고 나오고 제2보험기간은 생존연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탈 없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혹시나 살다 보면 뭐 다치거나 뭐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다치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나오잖아. 동일한 죄로 여러 신체 부위에, 이거 왜 일시납 얘기 왜 들어가지? 일시납 빼야 되는데.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 장애를 입게 되면 일시납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일시납 보험료, 예를 들면 4천만원 냈다. 그럼 4천만원에 50%면 얼마야? 2천만원이겠네? 2천만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만약 2천만원에 50%만 해보다 어떻게 된다? 1억을 주겠단 말이죠. 되겠죠? 다음, 월납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월납 보험료의 50배. 그럼 40만원 내는데 50배 같으면 어떻게 돼요? 2천만원이죠? 2천만원에 해당 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보장을 해주겠단 말이죠. 오케이? 다쳐도 돈 받습니다. 근데 뭐가 되면 50% 이상 장애가 됐을 때. 자, 다음에 이제 이보험기간 이제 생존연금인데요. 자, 우리는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종신연금. 여러분들 이 상품은 매년 돈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자, 보세요. 종신연금.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다. 나오죠?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20년 보증지급.
되겠죠? 다음 상속연금.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다. 연금 지급 개시일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매년 주겠다. 다음 확정기간 연금. 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지급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연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밑에 주석 봐봐. 종신연금 및 확정기간 연금형의 경우 아까 전에 종신도 20년 보증지급이고 확정기간 연금형도 20년이 가장 맥시멈이었지. 그건 왜? 죽으면 어떻게 되니?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시까지 적립금액을 지급한다. 넣어놔서 손해볼 건 없단 말이죠.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그러니까 뭘 준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줘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보험 가입하면 여러분들 손해는 안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이렇게 양심 없는 애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걸 주는 거예요. 높은 걸. 다음에 나오잖아요.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시까지 적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 포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준다. 넣어놔서 손해볼 건 없죠? 물론 뭐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그 돈 갖고 뭐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돈을 크게 불리셨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최저 이율이 얼마였어요? 최저금리가 2%를 보장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은행 적금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겠다 싶으면 그냥 넣어두시면 나중에 뭐 큰일 터져도 손해는 안 보고 갈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투자를 잘 하실 것 같으면 여기 넣을 필요 없죠. 거기서 수익률이 더 나올 거니까. 근데 그거보단 안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꼬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나오죠. 적립금액.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신공시율 10년까지는 2%, 10년을 초과하면 1.5%로 적립한 금액. 신공시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경된다. 이게 우울하지. 갈수록 뭐합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최저 공시율을 한 3% 이렇게 보장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10년 동안은 그걸로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죠. 되겠죠? 자, 다음에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후 20년의 연금 보증 지급기간 중 사망시에는 20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신공시율로 할인해서 선지급 가능하다. 미리 줄 수 있다고. 미리 준다고. 미리. 다음에 확정 마찬가지입니다. 확정.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연금 지급기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역시 돈을 뭐 한다고? 선할인. 성분에서 할인은 그 이제 우체국 입장에서도 손해는 보면 안 되니까 할인은 그만큼 빼고 한 번 해줄 수 있다고. 지급 가능.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목돈 받고 싶으면 목돈으로 받으시면 된다고요. 다음에 나오죠.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 장해급 부금은 그렇지 감액한 이후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게 연금도 넣다가 보면 사람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계약 금액보다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혹시나 장애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우체국 입장에서는 깎은 걸로 줘야 되지. 그대로 줬다가는 우체국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되겠죠?
다음에 종신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의 경우 이 보험기간 이후에 신공시이율이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신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 생존연금은 직전 연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이 보험기간 이후에 신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는 당연히 직전 연도의 생존연금과 뭡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공시이율이 2%에서 1.5% 떨어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된다? 계속 그 뭐 유리하게 줄 수 없으니까 바뀐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 지급을 하겠단 말이죠. 뭐 넣어둬서 나쁠 건 없네요. 나쁠 건 없는 상품이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235조 우리 교재 잠깐 보세요. 235조.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진 게 우리는 지금 최저금리가 몇 %였습니까? 2%죠.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몇 % 돼 있죠? 2.5가 돼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로 바뀐 걸로. 어차피 얘들이 여기서 문제 낸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되겠죠? 그거는 안 그래도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요. 좀 높으면 좋을 건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에 다시 우리 우체국 자료를 보시게 되면 218쪽 보시면 그래도 이제 이 교재는 산 의미는 있죠.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도 지금 일단 개정된 내용을 다 찾아서 올 거니까 개정된 거는 또 개정된 걸로 답을 내고 혹시나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은 제가 해드릴게요. 필요 없는 내용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뭐 당연히 제가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218조 우리 다시 우체국 자료에 오시면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 자, 특징이 뭔가 볼까? 든든한 노후. 좋네. 평생토록 연금 지급. 장수할수록 유리하다. 저에겐 맞지 않나요? 다음 2번 봐봐. 금리가 하락해도 약정보험금 지급.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5년간은 3.25. 그 이후로는 2.5. 되겠죠? 이게 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어떻게 된다? 다르죠? 요거는 따로고 이유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어이구야 뭐도 받을 수 있다고? 플러스 보험금도 받을 수 있네.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율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플러스 적립금 또는 플러스 연금으로 지급한다. 좋네요. 다음 연금 개시 전 보장도 높게. 개시 전에 뭐 한다고? 죽는다. 5천만 원에 사망보험금을 준다. 괜찮네. 또 하나의 혜택 나오죠.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 되면 뭐 한다고?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준다. 다음에 뭐도 가능하다? 세테크,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일단 특징은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가입 요건은 아까 전이랑 같죠? 같죠? 가입 나이 똑같고요. 연금 개시 나이는 개시 나이가 좀 다르네요. 아까 전에 45세부터 개시가 가능했죠? 얘는 몇 살부터? 55세부터 개시가 된다는 거예요. 55세에서 70세 때 개시를 늦어도 70세 때는 개시를 하셔야 되고 납입 기간은 똑같네요. 납입 주기도 똑같네요. 가입 한도는 어떻게 된다고? 0.19자 단위로 할 수 있고 한 구자에 300만원 되겠죠? 그럼 뭐 세 구자까지 하면 이제 900만원까지 가입이 되겠고 특약은 어떻게 된다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고 보장 내용 자 1보험기간 이제 1보험기간 2보험기간이라는 게 그거죠. 이제 뭡니까 연금 그거 돈 내놓고 개시 전 개시 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딴 거 없고요. 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얼마? 5천만원.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괜찮네. 다음에 이제 2보험기간 생존연금 이건 연금이 개시됐단 말이죠. 매년 생존시 20년 보증지급이란 게 뭐야? 적어도 20년은 주겠단 말이지. 오래 살수록 이거 많이 받는 거지.
얼마? 매년 300. 게다가 뭐도? 플러스 연금도 추가 지급한다. 아까 전에 사망하게 되면 플러스 적립금을 추가로 주고요. 되겠죠? 사망 안 하고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3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연금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뭐 손해볼 건 없겠네요. 내놔서. 그죠? 일단 뭐 보험금만 넣어놓고 죽어도 어떻게 된다? 뭐 이건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밑에 주석 보면 보험료 납입 면제는 똑같고 금리 적용 아까 전에 있었죠. 5년 미만은 3.25고 5년 이상은 2.5였고 이것도 똑같죠. 신공시율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신공시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냥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가 뭡니까?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어차피 뭐 내용도 얼마 없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뭐 다 외워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가입 나이도 얘는 만 15세부터죠. 만 15세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여러분들 237쪽 잠깐만 보세요. 237쪽에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 가입 요건이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플러스 연금보험 2종 가입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안 푸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 기출이면 이게 지금 3년 전이거든요, 최소. 이 상품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란 것도 이게 내용이 안 바뀌면 참 좋은데요. 바뀐 기출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금하고 보험은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앞에 나오는 기본적인 뭐 이론이라든가 개념은 이 교재를 봐도 지장은 없어요. 그게 바뀐 건 없으니까 거의. 근데 상품의 경우 반드시 우체국 자료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로만 이 책만 계속 보고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쓸데없는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없애줘야 되는 거죠. 되겠죠? 자, 다음에 또 작업을 좀 제가 또 하루 또 열심히 문제 풀면서 없앨 건 없애고 뭐 작업은 하면 되니까 제가 그거는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판매 종료된 상품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보고 있는 거는. 자, 다음에 이제 뭐다? 마지막으로 뭐가? 저축성보험. 무배당 꿈나무보험. 꿈나무 나왔습니다. 꿈나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저축성입니다. 저축성. 이게 목돈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목돈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저축성 보험은요, 저축도 하고 위험 보장도 해주고 일타양피입니다. 저축은 저축대로 해서 목돈도 마련해주고 다음에 꿈나무들의 위험 보장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가진 부모들한테 이런 거 이제 꼬시면 잘 가입하겠죠. 저도 아까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나오죠? 딱 정해졌네. 납입보험료 딱 정해졌네. 얼마? 10만원. 자녀 건강종합보장, 자녀 미래자금. 괜찮네. 여러분들 이거 바로 밑에 가입 조건 한번 보세요. 가입 나이는 0에서 15세까지고요. 납입 보험료는 달에 10만원이고요. 보험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에 납입 기간은 10년이죠. 단기 납 상품이죠. 가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다음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무슨 보험? 태아보험의 성격도 가지죠.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제 꿈나무가 될 거니까 뭐 하자고. 부모들이 이제 뭐 건강도 챙겨주고 목돈도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취지죠. 다음에 쌍둥이도 어떻게 된다?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다. 각각. 피보험자가 뭔지는 뭐 아실 거고.
자, 다시 위쪽에 가시고요. 자, 자녀 건강 종합보험. 자, 뭐를 보장해 주는가? 암, 장애, 2번 수술, 골절, 파상, 식중독. 괜찮네. 주요 성장기 질환, 아토피, 중이염. 괜찮네. 중증 질환, 소아암, 중증장애. 이거 진짜 걱정되죠, 이거.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집에 아기가 4살, 2살인데 4살짜리가 지금 한 4일째 막 열이 한 39도? 이것도 좀 웃겨요. 하루에 꼭 2번 이상, 최소 2번, 많을 때는 3번, 4번. 한 오후 2시경에 올라갔다가 저녁 10시에 또 올라가고. 저도 지금 한 3, 4일째 계속 잠을 한 2,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는데, 사람이 또 적응이 되니까 삽디다. 오늘도 아침에 또 영 안 돼가지고 파티마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의사가 오늘 내일 약 먹어보고 그때까지 열 안 내려가면 입원시키자 하더라고. 하여튼 입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애기들 입원시키면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어른들이 진짜 힘듭니다. 전에 한번 입원을 시켜봐서 알거든요. 제발 입원만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체국 요건 아닌데 저 삼성화재에서 그 태아보험의 성격을 지닌 보험을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기들 또 이렇게 한 번씩 입원하고 또 검사를 또 이렇게 많이 받고 이러면 사실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하나 가입해 두니까 그래도 병원비 부담은 훨씬 적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애기들 있으면, 자녀들 있으면요, 그거는 꼭 하나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잘 아플 일이 없잖아요. 다치고 아플 일이 잘 없는데 애기들은 잘 다치고 잘 아프거든요. 저는 참 그 보험은 잘 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야, 이것도 주네. 보너스 금리 좋은데. 적립순보험료는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로부터 불이 적립되며, 뭐야 이거, 매 3년 시점에서 직전 보험연도 말 적립금에 대하여 0.5% 보너스 금리. 그러니까 3년마다 보너스 금리를 준단 말이네. 괜찮네 이거. 다음에 뭐야, 만기시 목돈으로 자녀의 학자금, 자립자금, 결혼자금. 괜찮네. 절세 역시 뭐합니까?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거. 좋네. 좋네. 강추입니다, 강추. 자, 그래서 특약 보시게 되면, 선천 이상. 이거 이제 누구한테만?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만 적용되는 특약이죠. 이건 나왔으면 못 듭니다. 다음에 뭐도 가능하다?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장 내용은 좀 이게 건강보험 쪽은 지금 너무 많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별 다른 거 없거든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222쪽에 5번 보시면 주요 성장기 질환 수술 급부금,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다. 1회의 수술, 그러니까 1회 것만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전에 똑같았죠. 2개 동시에 터지면 하나만 주는 거. 왜?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여기 10번 보시게 되면 나오죠. 신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는 2%, 10년 초과 시는 1.5%. 이거 아까 전하고 별 다른 거 없고요. 그죠? 다음에 선천 이상 특약은 말 그대로 태아에게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나오죠.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그린이 들어갔네요. 그린. 근데 또 그린이 들어가는 의미는 뭘까요? 자, 첫 번째 특징 보세요. 실세금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율로 불이적립,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야 이건 얼마야? 똑같네. 2% 금리를 보증한다. 그 다음에 보너스 금리도 어떻게 된다고?
만기 유지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 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3년 만기는 0.6, 5년 만기는 1%, 10년 만기는 2%. 괜찮네. 다음에 무슨 상품? 절세네, 절세.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 이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 세테크가 가능하죠. 생계형은 어떻게 된다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시도 뭐가 없다고? 이자소득세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계형은 뒤에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생계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뭐 예치형, 적립형 다양하게 할 수 있네요. 예치형, 적립형 및 보험기간 3, 5, 10년에 따라 단기 목돈, 교육자금, 노후설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린 보너스는 요거랑 뒤에 나오는 거랑 다 뭐가 생계형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 봐두시면 돼요. 생계형. 생계형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가입 조건 한번 보세요. 일반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는데 예치가 있고 적립이 있다. 보험기간은 3, 5, 10이고 가입 나이는 0세 이상부터. 납입기간은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납입 중에는 일시납, 이거는 뭐 일시납도 되고요. 정기납 상품에 일시납도 되고 월납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생계형은 뒤에 조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만기일 1개월 전, 만기일 전까지는 뭐야? 한 달 전부터는 뭐라고? 알찬 전환 특약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이건 뭐 알찬 전환 특약은 뒤에 보니까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납입 한도 예치형, 예치는 묶어두는 거죠. 100만원 이상 4천만원까지 일반형이고요. 생계형은 1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예치형은 100만원 단위고 적립형은 1만원 단위. 적립형은 3년 만기는 10만원부터 100만원. 이거 뭐 다, 그러니까 이거 예치는 뭐 하는 거, 돈을 이제 목돈 넣어놓고 놔두는 거고, 적립형은 말 그대로 적립하는 거. 조금씩 적립하는 거. 다음에 특약은 이거 되지?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된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나오죠. 만기보험금, 만기까지 이제 보험기간까지 살아있을 때는 뭐 한다고? 적립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돈이 날아가는 건 없어요. 장애급부금, 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되었다. 예치형은 어떻게 된다고? 일시납 보험료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앞에랑 똑같죠? 적립형은 어떻게 된다고? 월납 보험료 50배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이 장애가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참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누구한테 이거 고객님 앞으로 장애 될 거죠, 이걸로 가입하세요, 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자, 근데 밑에 주소 보십시오.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 당시에 뭘 준다고? 책임 준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똑같죠? 단 사망 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손해볼 건 없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액은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최저보증 2%에 갔다가 공시율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적립금액도 달라진다는 거. 되겠죠? 다음에 아까 전에 납입보험료가 깎이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장애급부금 줄 때는 어떻게 된다? 깎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급부금이 지급된다는 거. 아까 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계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십시오. 이 내용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체국에서만 가능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생계형 요건은 좀 봐두셔야 됩니다. 생계형에서 장점이 뭡니까?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중도 해약 시에도 비과세. 이게 생계형의 가장 큰 메리트라 보시면 되죠. 자, 자격 요건.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고엽제 있잖아요. 피해 입은 분들. 다음 5.18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죠. 청약시 보험계약자 확인. 당연히 해야겠죠.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 뭐합니까? 이런 서류를 들고 와야지만 생계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죠.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뭐 60세가 넘으셨으니까 뭡니까? 그 뭐 노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으니까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보험계약자가 저희 어머님이 가입했으니까 보험계약자는 우리 엄마고 나중에 돈 또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체국만 이런 상품이 있지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써줍니다. 자, 다음에 뭐더라?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시 무배당이고요. 무배당. 뭐 알찬 전환. 아까 전에 여기 앞에서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이 뭐 한다고요? 여기 요거 나왔었죠. 만기일 한 달 전에 알찬 전환 특약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요게 그겁니다. 나오잖아. 또 한 번의 알찬 수익. 만기 보험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하시라고? 다시 우체국에 맡겨두시라고. 그럼 뭐 하겠다고? 수익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자? 고객들을 뭐 하고자? 우체국에 묶어두고자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맨 앞에서 CRM 배웠잖아요. CRM. 고객들과 친해져서 어떻게 된다고? 계속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 뭐 그런 게 이제 다 여기에 적용된 거라 보시면 되죠. 자, 좋잖아요. 고금리는 고금리, 저금리는 최저보증.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율로 불이함으로 수익률이 높다. 시중금리 하락과 관계없이 최저 얼마? 2%. 참 요즘에 참 하도 떨어져서 2%지. 예전에 제가 가입할 때는 여기 말고 딴 데서 2.8로 가입했었는데 참. 다음 나오죠.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보험기간이 2, 3, 4, 5, 7. 학자금, 결혼비용,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괜찮네. 가입 조건 나오죠.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게 만기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죠. 나오잖아. 뭐 에버리지 복지보험, 무배당 에버리지 복지보험, 복지보험, 알뜰 적립보험, 파워 적립보험,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무배당 빚보너스 저축보험 및 무배당 그린보너스 저축보험 중 유효한 계약으로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을 신청한 계약. 그러니까 이거는 우체국 고객을 한번 우체국 들어왔으면 뭐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요. 되겠죠? 자, 가입 요건은 뭐 아까 전에 2, 3, 4, 5, 7 만기였고요. 가입 나이는 0세 이상이 되면 가입이 되고 납입 기간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일시나. 되겠죠? 다음에 일시나 보험료 봐봐. 만기 보험금에다가 배당금값. 그러니까 이제 놔두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은행에 맡기는 것보단 여기에 맡겨놓는 게 어떻게 된다고? 조금 더 수익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가입 신청이는 아까 전에 했었죠. 여러분들이 전환하려고 하는 계약 만기일 한 달 전에 할 수 있어. 한 달 전. 근데 만기일 당일은 안 되고 만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어. 만기일 전일. 30일 만기면 29일까지는 해야 돼. 자, 나오죠. 보장 내용. 만기보험. 만기 끝났다. 살아있다. 적립금액. 되겠죠? 장애급부금. 제외로 장애. 일시나 보험료 만약에 5천만원 넣었다. 거기다가 뭐 한다고? 해당 장애 지급률. 야, 이거 괜찮네. 5천만원 넣어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해당 장애 지급률이 얼마가 나온다? 아, 잠깐만. 5천만원까지는 안 참아. 없죠? 우체국 그 상품이 5천만원이. 잠깐만. 아까 전에 그린이 아까 전에 얼마였었습니까? 아, 4천만원까지 되네. 4천만원 일시납으로 보험료 넣었죠? 근데 만약에 제 장애 지급률이 야 50%가 나오면 이거 얼마야? 이거 맞는가? 야 그러면 20억 아니에요? 4천만원 곱하기 5만에도 2억인데 50이면 20억.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 야 이거 완전 이래 되면 완전 대박인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맞는데? 일시납 보험료 곱하기 해당 장해 지급률. 장해, 잠깐만요. 장해 지급률. 쏘리. 제가 미쳤습니다. 그 20억씩 줄 리가 없죠. 장해율이 아니고, 그 장해가 됐을 때, 우체국에서 정한 지급률이 있죠, 참. 아유, 죄송합니다. 어쩐지. 만약에 그거 장해율이 50%가 나오면 돈을 얼마 준단 말이에요? 20억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없죠. 장해 지급률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돈에 물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문득, 이거 해가지고 장애 보면, 그냥,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주석 잠깐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거 똑같죠?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보험료보다 적으면 보험료를 준다. 다음에 적립금액은 뭐 당연히 어떻게 된다? 신공시율로 계산한다. 향후 환급금 대출이율이 변경되면 적립금액도 변경된다. 이게 환급금 대출이율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이걸로 대출할 때 뭡니까? 이거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율이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고? 적립금액도 변경된다는 거. 이거 진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두시고요. 다음에 나오죠.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죽으면 끝이란 말이고.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보정 얼마? 2%는 보장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배당 에버리치 복지보험.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도 보면 244쪽은 나오죠. 무배당 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 이거 다 뭡니까? 판매 종료됐다고 나오죠. 우리는 다행이죠. 이것까지 있었으면 7개 봐야 되는데 3개가 판매 종료된 걸로 4개만 봐주시면 되죠. 되겠죠? 자, 에버리치가 여러분들 우체국 브랜드 그런 거랑 알고 계시죠? 자, 갑시다. 안정된 고수익. 예정이율 3.5% 만기까지 확정. 야, 멋지네요. 야, 이런 게 있었나? 선택의 폭 확대. 월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다. 원래는 월납이었는데 일시납을 신설했네. 되겠죠? 다음 나오죠. 목적자금 설계 이용될 수도 있고 0세부터 75세 어린이나 고령자에도 보험 혜택. 괜찮네.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비과세 혜택 나오죠. 노인 60세 이상 장애인 등의 계약제는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 시에도 뭐합니까?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데 이거는 뭘로? 생계형에 한해서. 그럼 생계형 요건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어떻게 된다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계형은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일반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다. 보험기간은 3년 만기, 5년 만기. 가입 나이는 0에서 75세. 일시납이 있고 일시납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전기납이죠. 전기납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부기간이 같은 거. 다음 납입주기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월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 알찬 전환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 한도는 일반은 4천만원, 생계는 3천만원. 특약은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가능하고. 만기보험금, 만기까지 생존하면 어떻게 된다고? 1,000만원을 어떻게 되는가?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액 가입금액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고. 당연히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1,000만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로 또 뭐합니까? 그런 장애 급부금도 보장된다는 거. 다음에 나오잖아.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 이 계약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죠. 만약에 책임준비금이 적을 때는 납입한 보험료를 더 준다. 그건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뭔가 그러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에 보면 예정이율 3.5%를 만기까지 확정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은행의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예금. 여러분들 목돈 꽂아 두시고요. 그걸 뭐 하자고? 매달 이자를 그만큼 높게 받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그 보험료
책임준비금이 보험료보다 낮더라도 어떻게 된다? 더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되겠죠? 자, 일단 뒤에 뭐 생계형 주요 상황은 그냥 뭐 아까 전에 똑같으니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교재 뒤쪽에는 참 다행히도 상품 3개가 쏙 빠져줘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령 부분이 남았는데, 제가 어차피 앞에서 우편사무라든가 우편사무랑 금융사무는 아까 전에 뭐 예금이라든가 보험 같은 경우는 법령은 제가 뒤에 보자고 일부러 안 봤습니다. 어차피 제가 우체국 자료 나오면 보자 그랬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 법령을 마지막에 이제 한번 이때까지의 내용들을 쭉 한번 뭐 하신다는 취지로, 복습한다는 취지로 한번 쭉 법령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은 개정된 법령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전부터 오늘 오면서부터 뭐 생각했는가? 물론 문제가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있던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뭐 모의고사 비슷하게 어차피 나중 가면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간단하게 뭐 시험 한번 쳐볼 테니까 뭐 뒤에 들어온 친구들은 뒤에 배운 것부터 뭐 풀어주면 되는 거고, 뭐 앞에서 배운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보면 되는 거고, 뭐 뒤에 들어왔더라도 앞에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가볍게 한번 시험 한번 쳐봅시다.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냥 맞을 수는 없고. 다음에 오늘 제가 우체국 그거는 뽑아드릴게요. 법령은 우체국 자료로 뽑아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가셔가지고 또 내일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